PF 부실이 터지면 제일 먼저 은행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뉴스에서도 PF 위기를 다룰 때 금융사의 건전성을 먼저 언급하니까요. 그런데 실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조금 달라요. PF 부실이 커질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금융사 자체가 아니라 개인이 보유한 특정 금융상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이 구조를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입니다. 교과서적 정의보다 돈의 흐름으로 보면 이해가 쉬워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천억 원이 필요한 사업을 건설사 돈만으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옵니다. 이때 금융권은 건설사의 신용만 보고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그 사업 자체를 담보로 돈을 빌려줍니다.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되면 그 돈으로 대출을 갚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금융사와 건설사 사이의 거래처럼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금융사도 이 큰 돈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PF 대출 채권을 쪼개서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상품을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합니다. 결국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동산 사업이 있고 금융사가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 채권을 기반으로 금융상품을 설계하고 개인이 그 상품에 투자하고 개인의 돈이 사업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 구조 때문에 PF 부실은 개인에게 먼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기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PF가 부실해지면 금융사가 먼저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 영향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구조는 달라요. PF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 사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의 가치가 흔들립니다. 이 상품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며 환매를 요청하죠. 그런데 이 상품의 기초자산은 뭐예요?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현금화할 수가 없어요. 환매 요청이 몰리면 금융상품 운용사는 다른 자산을 급히 처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고요. 환매가 중단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유동성 위기입니다. 자산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현금으로 바꿀 수 없어서 생기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런 유동성 문제가 여러 금융상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요. 그제야 금융사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위기의 시작점은 금융사가 아니라 금융상품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유한 개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금융상품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PF 관련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직접 투자하는 사모펀드들이요. 이 펀드는 고수익을 목표로 설계되었고요. 실제로 과거에는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하지만 기초자산이 부동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매우 낮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환매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부동산 PF 관련 수익증권도 있어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한 수익증권 중 일부는 PF 대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합니다. 예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자상품이에요. 원금 보장이 없고요. PF 사업의 부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 수익권도 비슷한 구조예요. 부동산 신탁사가 발행한 수익권인데요. 특정 부동산 개발 사업의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수익권의 가치가 하락하고 환매가 제한될 수 있어요. 메리츠나 KB 같은 저축은행에서 발행한 특정금전 신탁도 있고요. 파생결합증권 중에서 부동산 연계 상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수익 구조가 복잡하고요.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민감해요. 이 상품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 번째, 유동성이 낮습니다.
원할 때 현금화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 환매 조건이 제한적입니다. 특정 시점에만 환매가 가능하거나요. 운용사의 판단에 따라 환매가 중단될 수 있어요. 세 번째, 구조적으로 PF 사업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성패가 상품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상품들이 과거에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위험을 감수한 대가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요. 투자자들은 약속된 수익을 받았어요.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고 PF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부실화되는 지금요. 그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상품이 위험한 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균형점을 짚고 넘어가야 해요. 모든 금융상품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모펀드 중 일부 부동산 펀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공모펀드는 규제가 엄격하고요. 자산 분산이 잘 되어 있으며 운용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물론 이것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요. 사모펀드에 비해 위험 관리 체계가 탄탄해요. 또 PF와 무관한 채권형 펀드, 머니마켓 펀드, 국공채 펀드 같은 건 이번 PF 위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안정성을 우선으로 설계되었고요. 기초자산이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PF 부실의 직접적인 영향권 밖에 있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보유한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환매 조건은 어떤지, 유동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상당 부분 위험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알려주는 것.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사건명을 길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다만 구조적 교훈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거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었을 때요.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건 금융사 자체가 아니었어요.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의 환매 중단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돈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요. 그 과정에서 불안이 확산되었어요. 금융사는 그 이후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그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금융사의 건전성 지표가 아직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요.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금융상품까지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금융상품의 유동성 문제가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보유한 금융상품의 투자 설명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특히 기초자산이 무엇인지요, 환매 가능 시점이 언제인지, 환매 제한 조건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해요. 상품명에 부동산, PF, 신탁, 사모, 이런 단어가 들어간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가입 당시에는 수익률만 보고 가입했을 수 있지만요. 지금은 위험 구조를 이해할 때예요. 판매한 금융사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상품의 기초자산이 PF와 관련이 있나요? 지금 환매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환매가 제한될 가능성은 없나요? 이 세 가지만 물어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만약 보유 상품이 PF 연계 상품이고 유동성이 낮다면요. 분산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자산을 한 가지 유형의 상품에만 몰아두는 건 위험해요. 당장 환매가 가능하다면요. 일부는 유동성이 높은 상품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머니마켓 펀드, 국공채 펀드, 예금 같은 상품들은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무조건 환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환매 시 손해를 보는 구조라면요. 그 손해와 보유 시 위험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이건 개인의 판단 영역이에요. 다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 정보를 지금 확인하라는 겁니다. 첫째, 고수익을 내세우는 부동산 관련 신규 금융상품 가입은 신중해야 해요.
지금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높아진 국면입니다. 평소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한다는 건요. 그만큼 위험도 높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둘째, 주변 사람의 말만 듣고 투자하지 마세요. 나는 이거 가입했는데 괜찮더라. 이런 말은 지금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가입한 시점과 지금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공포에 휩싸여 모든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안정적인 상품까지 성급하게 처분하면 불필요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구조를 이해하고요. 내 상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한 뒤 결정해야 해요. 구조를 알면 대응할 수 있다. 지금은 PF 부실 리스크가 높아진 국면입니다. 이건 단정이 아니라 구조적 현실이에요.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고요. PF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이해예요. PF 부실이 어떤 경로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요. 내가 보유한 금융상품이 그 경로 안에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은행이 무너지기 전에 개인이 보유한 금융상품에서 먼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구조를 이해하셨나요? 이제 행동할 차례예요. 확인하고요.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대응하세요. 금융위기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통장 안에요. 내 금융상품 안에 이미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PF 부실이 더 확대될 경우요. 은행과 예금은 정말 안전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